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에이프로젠이 간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1,800만 주가 터졌는데요. 며칠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요. 자, 오랜 기간 동안 고생했던 종목인데 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급등이 나오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로 하락하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터졌죠, 많이. 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사실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을 제가 주목하게 된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기존에 이거를 작년 여름부터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에서 많은 종목이 나갔던 방이 있거든요. 근데 동일한 종목을 두 분 이상이 갖고 계시면 제가 신호를 따로 드리는데, 자, 여기서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작년 여름부터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추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호를 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일단은 매도하십시오. 왜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자,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밑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자, 근데 끊임없이 물량을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면서 자, 이건 뭐냐면요, 하향 매집입니다. 밑으로 빼서 사는 거죠. 좀 악질적인 방법이긴 한데 상향 매집도 있습니다. 자, 위로 올려서 하는 거죠.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쓰는 편인데 하향 매집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자, 이거는 빠져나와야겠다 싶어서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중장기방에서 에이프로젠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8월 17일이죠. 에이프로젠 3,000원의 전량 매도. 작년 8월로 돌아가 보면요, 일자별 주가 보시면은 거래가 안 돼야 될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가 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7월 달에도 한번 거래가 터졌죠. 이것도 하향 매집입니다. 이렇게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져요. 1억 주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를 드린 거죠. 8월 17일 날. 이날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세가 깨지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급락이 나오다가 여기다 한번 팔았죠. 이렇게 고를 한번 판 다음에 급등이 나옵니다. 이 고를 팔 때 개인들은 거의 악소리가 나면서 매도하게 됩니다. 못 견디고.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가 될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깨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물량을 턴 다음에 매집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큰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자,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에이프로젠,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공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단기 과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먼저 단기 과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주의,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위험으로 갑니다. 이거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30분 단위 거래로 바뀌거나 아니면 거래가 하루 정지되거나 아니면 신용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세력들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거의 다 매집이 마무리된 급등주입니다. 개미가 안 붙으면 당연히 좋아하는 거죠. 자, 지정돼 봐야 추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과성이에요. 세 번째, 중립적인 재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동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동 매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급등주도 적용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이프로젠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자,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리포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 리포트 있으시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리포트 안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에이프로젠이 급등하기 직전의 모습 같은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한 우량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에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에이프로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죠. 바이오, 이중항체, 이중표적, 수용체, 유용합 항체, 오선 공장 얘기도 나오고. 자, 파이프라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파이프라인에 바이오 신약과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라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바이오에는요, 바이오 신약이 있고 바이오 시밀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약이죠.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약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겁니다. 일종의 설계도를 주고 복제를 한 거죠. 어떤 약이 개발이 됐는데 그 약을 보급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거대한 공장 시설을 갖춘 기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입니다. 복제해서 파는 거죠. 물론 여기도 임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똑같이 만들더라도 설계도를 줘서 설계해서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훨씬 이게 고부가 가시죠. 오리지널 약.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수준이. 오리지널 약을 많이 만드는 나라들은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스위스, 유럽에 있는 영국 같은 기업들. 여러분이 코로나 때 맞은 백신 중에 우리나라 게 있었나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바이오 쪽 신약 개발하는 수준이 있어서 선진국의 80에서 9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근데 두 가지 사업을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에이프로젠. 첫 번째 시 뭐냐면 영업 관련해서 적자 지속이다. 자, 바이오 기업들 보통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 실적이 안 좋죠? 바이오 기업들은요, 여러분, 어떤 임상을 합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R&D 비용 들어가죠. 연구개발. 고급 인력 써야 되죠. 연구개발하는. 세 번째, 중장비, 장비 같은 걸 많이 사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풋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임상을 중간에 하다 돈이 더 이상 없어서 1상이나 2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래요. 끝까지 못합니다.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3상까지 가는 동안 약이 뭐 돈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했는데 성공한다? 매출의 5에서 10%를 오리지널 약을 아이디어를 준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 성공한 다음에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풋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3상까지 해서 약으로 나올 확률 0.1%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초기에 적자 지속하는 기업이 많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돈을 유보할 수가 없죠. 쌓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게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가 급등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 의약품청에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APO63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자, 허셉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 이건 오리지널 약이죠. 그죠? 오리지널 약입니다. 이건. 여기서 복제약을 만들었습니다. APO63 바이오 시밀러죠. 이거는. 자, 임상 3상을 승인받았습니다. 3상까지 온 것도 대단합니다. 자, 이게 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돈을 받겠죠. 근데 다는 못 받습니다. 왜? 오리지널 약에 대한 로얄티를 줘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3상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자, 허셉틴 APO63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오리지널 약에 대한 복제약을 만드는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자,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가 드디어 터졌는데, 자, 이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뭐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건 뭐냐면은요. 자, 유전자 배양 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게 모든 걸 유전자 단계부터 치료하는 거죠. 치료제, 약 같은 거를. 자, 근데 개인의 유전자 정보가 필요하겠죠.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신체 정보나 이런 거 유전 정보를 받아서 약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이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이 중국 기업이잖아요.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자, 근데 중국 애들 못하게 되니까 누군가 그걸 대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의 에이프론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유럽 제약회사를 비롯해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 다수의 기업이 오송 공장 방문과 실사를 마쳐서 위탁 생산을 협의 중이다. 자, 에이프로젠의 관류식 연속 배양인 퍼퓨전 방식의 항체 원료 의약품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 최첨단 수준의 완제 의약품 제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자, 중국이 나간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물보안법 때문에 수혜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 미국 중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해요. 이번에 11월에 대선이 끝나더라도 미국에서 이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IRA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5년에 발의되는데 세제 혜택 제한이나 해외 우려 집단 지정. 바로 중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생산 라인, 공급 라인에서 배제시켜 버립니다. 중국. 두 번째 뭐냐면 반도체도 엔비디아가 만드는 최고급 사양 AI 칩은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됩니다. 제한 걸었어요. 저사양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바이오까지 온 거죠. 이게 생물보안법. 미국인의 유전 정보를 갖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기업들한테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유전자 배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프론 바이오로직스가 오송 공장에 갖고 있는 퍼퓨전 방식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럽의 메이저 제약사들과 국내 대형사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주가에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바이오 기업이고 최근에 에이프론 바이오로직스가 그것 때문에 증자도 합니다. 그죠? 수익을 보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해서 공장을 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담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은행 가서 돈 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채권 발행 이것도 힘듭니다. 이자가 비싸겠죠. 두 번째 유상증자를 하거나 세 번째 CB도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통 많이 쓰죠. 증자를 택했습니다. A4M 바이오로직스. 이해되시죠? 자, 왜 증자하는지는 아시겠죠? 오손 공장 생산 시설 확대해야 됩니다. 자,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이 여러분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죠? 자, 바이오 종목이 기존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종목이랑 다른 게 있죠. 현격하게. 자, 이거는 어떤 실적, 매출, 계약 이런 게 나옵니다. 숫자가 나오죠. 얘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임상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돼요. 그래서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대감 이런 것들. 이거를 보통 세력들이 역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완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결이 된 거고.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이 매매하기 힘들고 세력들한테 역용하기 딱 좋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에이프로젠 일단 먼저 뭐가 있습니까? APO63. 자, 허셉틴, 바이오 시뮬러 3상까지 왔습니다. 그나마도 대단한 거죠. 자, 그죠?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생물보안법 이슈가 터졌어요. 자,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퍼퓨전 방식 때문에 이미 실사를 마쳤고 이것도 조만간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A4M 바이오로직스가 증자한다 그랬죠. 자,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고 이것도 이자가 비싸서 잘 못하죠. 유상 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CB가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이 CB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자료인데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10억 정도 만기가 돌아갑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여러분. CB 발행을 2천억 가까이 해놨어요. 이 작은 기업이. 그리고 110억은 만기가 돌아온다. 5월 달에. 주가에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거. 자, CB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거 이제 이슈 정리해 볼게요. 자, 바이오 기업들 임상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진행 중인 거 숫자 나보다는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실적도 별로 안 좋죠. 적자가 지속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뭐죠? 자, 허셉틴 오리지널 약에 대한 바이오 시뮬러 약을 만들었습니다. APO63 이거 3상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돈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생물보안법 이슈가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가 됐죠. CB를 2천억이나 발행해놨어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CB를 갖고 있는 5월 달에 또 만기가 돌아오죠.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요. 계속 하향 매집을 한 다음에 털어 먹으면서 확실하게 골을 파고 급등이 났습니다. 전형적으로 아주 골파고 올린 종목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주봉. 계속 빼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전형적인 하향 매집입니다. 대량 거래 터지면서 여기서 확실하게 골을 파고도 확실하게 물량을 털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월봉 보시면은 자, 여기는 5만 원대인데 그리고 급등 나오고 쭉 빠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 매집한 게 보입니다. 2019년 한 4, 5년 됐죠? 매집한 지. 자, 이거 몇 배 정도 올릴까요? 보통 이렇게 되면 매집 기간이 이렇게 긴데 여기서 제가 보기엔요. 반등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이 라인까지 한번 갈 겁니다. 요 급락하기 직전 5,000원에서 만원 사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느냐? 요 급락하기 여기까지 22,000원에서 25,000원. 자, 매집은 4에서 5년을 정도 했습니다. 맥시까지 올라간다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1,000원대니까 21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어림없는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매집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향해서 올라갑니다. 3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홀수로 가는데 자, 매집 기간이 4년에서 5년? 최소한 2자리 이상 상승으로 가고 여기까지 간다고 해봐야 여기가 2차 목표가거든요. 여기가 1차고 20배? 더 많이 갈 겁니다. 이 급락하는 중간 지점까지가 2차 목표가예요.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멀리 갈 종목입니다. 거래 터진 거 보이세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갈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허셉틴도 바이오 시뮬러도 있지만 이 생물보안법 이슈는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이거. 유전자 배양 시장이잖아요. 퍼퓨전 방식으로 배양하게 될 텐데
이미 실사를 마쳤어요. 조만간 그 공급 계약이나 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 거래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고생만 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향 매집만 했어요. 세력들이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 매집한 기간이 있잖아요. 거래 터진 거 확실하게 확인되잖아요. 자, 급등이 나올 텐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죠. 주봉 보시면 얘네들이 주포거든요. 확실하게 고를 판 다음에 땡겼어요. 이 친구들이. 얘네들 따라 들어오는 개인들, 그 다음에 다른 세력들 다 털고 갑니다. 무조건. 어떻게 텁니까?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털죠.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울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서 털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종목, 여러분, 이렇게 세력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급등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이오 종목. 옛날에 코로나 때 신풍제약도 있었죠. 이거를 다 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 저 박민수가 PB점에 20년 넘게 근무했거든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자, 얘네들 조단위까지 관리한 애들입니다. 운영 자금이 조단위예요. 말 그대로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한테 배운 게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입니다. 첫 번째,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패턴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얘네들이 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매니지하는지. 자, 세 번째, 그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들어오는지 시장에, 발행 시장에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유통 시장에 들어왔는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이거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이프로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이슈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적자 지속이잖아요. 바이오기업도 실적이 안 좋아요. 왜? 임상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완제품이 안 나오잖아요. 숫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되게 크고 세력들이 이걸 역용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자, 헙세틴 바이오 시밀러가 나옵니다. 임상 3상까지 왔어요. 자, 세 번째, 생물보안법 이슈가 터졌습니다. 자, 이게 트리거가 될 거라 그랬죠, 제가. 퍼퓨전 방식.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네 번째, CB가 2천억이나 했어요. 제가 보기엔 얘네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만기도 돌아와요. 110억. 자, 여러분, 세력들이 주식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잘 아시죠?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냥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죠. 두 번째, 자, 발행시장에서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받거나 이런 방법도 또 있습니다. BW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이게 보통 메인이거든요. 이게 주포예요. 유통시장 매집하는 게. 근데 에이프로젠은 이게 주포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무려 2천억이나 됩니다. 시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10억은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 얘네가 주포라는 거.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바이오 종목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죠? 임상에 끝까지 가는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메이저에 넘겨서 5에서 10% 먹는데 얘네들 지금 보면은 헙세틴, 바이오 시밀러 이거 3상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100은 아니더라도 거의 100을 먹을 겁니다. 로얄티 빼더라도. 그죠? 세 번째, 생물보안법 이슈가 터졌어요. 이거 만약에 숫자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CB 세력이 메인이라고 했어요. 2천억. 그 다음에 5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5월 만기. 110억.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해야 됩니다.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이프로젠 발행시장 CB 매집 세력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자, 얘네들이 주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시차를 두고서 유통해서 매집까지 했어요. 4, 5년 동안.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CB를 주식으로 4년 전 가까이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당연히 그럼 수익을 키우려고 그러겠죠. 돈이 묶였으니까. 급등을 시킬 겁니다. 아마. 그러면 변동성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를 떨기 위해서. 그래서 대응 전략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 자, 바이오 종목 세력 기법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거는 다른 바이오 종목 90% 이상 다 적용됩니다.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나오죠? 010-3158-8575. 자, 여기로 자 A하고 R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R. 자,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슈가 터지잖아요. 생물보안법 이런 것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대응 안 됩니다. A하고 R로 자료 꼭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등나게 나오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에이프로젠 사인 당연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텐데 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방에 대한 설명.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보내주시고 300명까지 봤는데 자 260명 들어와 계십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프로젠 실시간 대응방이고요. A프로젠 사인 드리면서 급등주도 몇 종목 드릴 거고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방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중장기방에서 신호 드렸잖아요. 오래된 문자 신호가 남아 있었는데 작년 8월에 3,000원에 매도하고 최근에 다시 1,000원대 매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나갔던 종목 두 종목 정도 보여드리면은 하나는 신성 델타테크인데 자 여기 보시면 12월 달에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왼쪽 차트 보이시죠? 자 12월에 3만원대에서 거의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때쯤 신호를 드렸습니다. 12월 14일 날 신성 델타테크 32,500원에 드렸어요. 이날이죠? 체결이 됐습니다. 들고 있었는데 의외로 빨리 올라가죠. 급등이 나옵니다. 2월 달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와서 2월 달에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2월 21일 날. 자, 2월 21일 날 신성을 18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당연히 다 체결이 됐죠. 두 달 사이 6배 정도 수익이 났고요. 12월에 나갔던 또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급등이 나왔는데 12월에 보시면 얘가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170만 주가 터집니다. 이날이죠. 자, 세력들의 정보도 있었지만 타점은 제가 잡았습니다. 엔캠 12월 7일 날 7만 1,000원에 드렸습니다. 3일 정도 기다렸다 이날. 자, 이렇게 사고서 기다렸는데 이것도 2월에 급등이 나옵니다.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와서 2월 21일 날 매도를 했는데 자, 35만 원이 훨씬 넘었었죠. 자, 이날 제가 이거를 2월 21일 날 35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두 달 사이에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이렇게 지금 드린 종목들이 중장기방에서 드린 종목들이 수익률이 1000%가 훨씬 넘습니다. 다른 개별 종목들도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3158에 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신성 델타테크나 엔캠은 2차 매수도 나갈 예정이니까 자 미리미리 입장하셔 신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제가 매매 사인도 드립니다. 예전에 A프로젠이 제가 그렇게 신호 드렸다 그랬죠. 동일 종목 2인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얘기 해보면은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하려고 7년 만에.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뜨자마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삼성 출신 분들 중심으로 로비를 해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어렵게 만든 리포트인데 삼성그룹 미래사업계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3개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리포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연준 FRB에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때 성장주 사봐야 얼마 먹지도 못해요. 지금 설왕설래할 때 미리 사야 됩니다. 전략은 이렇게 짜이죠. 자 3158에 8575로 삼성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봉 보시면은 여기 5만원, 4만원에 있던 주식이 24만원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해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경이적인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건 지분 투자한 것만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삼성을 인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많이 갈 종목이니까 미리미리 바닥에서 사두시기 바랍니다. 타점 다 잡아놨습니다. 리포트 꼭 받으시고요. 자, 엔캠이 급등이 나오다가 빠졌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도 올라오다 빠졌죠. 이거 2차 매수 나갈 예정이니까 중장기방 꼭 먼저 입장하시고요. 자, A프로젠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다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기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자,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A 리포트 있었죠. 자, 두 번째 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방 300명 들어오는 방이고 무료입니다.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성 델타테크 엔캠 2차 매수 나갈 예정이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배너 있는 이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는 분들은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경험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300명 들어오는 방입니다. 1번 중장기방 자,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에이프로젠 리포트 자 발행시향 12 외제 수혜력 얘네들 유통에서 매집까지 같이 하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주식으로 12를 못 꼈습니다. 올해 만기가 110억이 돌아와요. 2천억 중에. 당연히 주가 띄울 겁니다. 대응 전략 미리미리 짜셔야 돼요. 자, 지금처럼 주가가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미리 리포트 읽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시나리오별로 짜놨어요. 그 다음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방 15만 대기 프로젝트 방. 자, 그리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